이게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고, 네, 피로감 같은 게 완전히 해소가 됐다.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 개선되고 지금 치료 효과를 제대로 봤죠.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찬영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이 많이 알려지면서 자율신경 기능자로 많은 분들이 내원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계신데, 저번 편에 언급드렸듯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저번 편에 얘기 드린 7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면서 그 각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가 있는 체계를 복합적으로 치료해줘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이제 근골격계, 소화계, 순환계, 면역계, 호르몬계, 그리고 에너지 대사,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각각에 대해 치료를 병합해 줬을 때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통합적 케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이 많이 호전된 케이스를 환자분의 동의를 얻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월에 내원하시는 분인데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셨냐면은 두통이 있으셨는데 특이적으로 안구통이 있고 뒤통수로 올라가는 찌릿한 통증, 턱관절도 좀 안 좋으시고 귀 뒤에 통증도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지러움증, 이명도 있으셨고 만성 피로감, 그리고 소화불량, 불면증, 무기력증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고 각각의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경추 엑스레이상에서 일자목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근골격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셨고, 이제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 검사에서 보다시피 아주 심각한 정도의 기능자가 관찰이 됐습니다. 자율신경 HRV 검사에서. 그리고 피로감 호소가 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신 기능에 대한 검사에서도 부신 기능이 약화된 걸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복부 팽만감 등의 소화불량 증상도 있으셨기 때문에 시보를 의심하고 수소기 검사를 했었는데 양성소견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세포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골격근이 상당히 감소가 돼 있으시고 세포 내 수분도 감소돼 있고,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위상각도 아주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포 기능 검사에서 이 띠 안에 점들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보다시피 띠를 다 벗어나서 점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몸 세포 에너지 대사 장애가 있고 세포 기능, 몸 전체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자율신경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기본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온요이도수 치료와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병행했고, 그리고 후두신경 자극 증상이 있으셔서 후두신경 부위에 주사를 놔서 후두신경 차단술이라 하는데, 이제 후두신경을 차단하는 건 아니고 후두신경 주변 근육에 주사를 놔서 그 후두신경을 좀 풀어주는 주사 치료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균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장에 대한 치료도 병행을 했고, 부신 기능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치료 그것도 병행하고, 에너지 대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액 치료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올려줄 수 있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 대부분이 대폭 개선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보다시피 자율신경 기능을 나타내는 HRV 검사에서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부신 기능도 강화시켰더니 혈액 검사상에서 부신 기능도 상당히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주간의 제균 치료를 통해서 일단 소장내 균 가다 증식증을 치료를 하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포 기능 검사에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 골격근이나 세포 내 수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골격근도 상당히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 세포 내 수분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전신 위상각도 상당히 수치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띠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 수치들이 다 이렇게 띠 안으로 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고, 환자분이 실제적으로 많은 증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상에서도 증상 개선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호소하시는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이 흔쾌히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 인터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불편하셨어서 내원하셨다가 어떤 게 좀 좋아지셨어요? 일단 후두 쪽 두통하고 피로감, 전신 무력감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무력감이 많이 개선됐고요. 일단 부신 기능이 완전히
어쨌든 석 달 안에 100까지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했는데 2달 돼서 160일까지 올라가서 그게 피로감 같은 게 완전히 해소가 됐다. 또 장도 좀 안 좋으셨는데 재균 치료하시고도 그렇죠. 많이 좋아지신 재균 거죠? 치료 이후에 체중도 감소되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재균 치료 이후에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 개선되고 재균 치료 효과를 제대로 봤죠. 종합적으로 장도 치료하고 호르몬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런 에너지 대사 같은 것도 수액 치료도 많이 개선하고 그리고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까지 병행을 하시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되시는. 종합적으로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좋아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건강하게 지내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기능 저하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항상 이 7가지 책에 대한 통합적인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7가지 책에 흔들리게 된 분명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뭐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진료 시간에서 50% 이상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생활 습관, 뭐 식습관, 운동 방식 사실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병원에서 치료가 병행을 해줘야지 근본적인 자율신경 식조증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7가지 핵심 체계라든지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생활습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계속 다룰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